1961년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태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4.19 혁명의 여파와 5.16 쿠데타로 혼란스러웠죠. 태웅의 부모는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아버지는 철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죠. 그들에게 첫 아들 태웅은 소중한 희망이었어요. 이놈이 커서 출세해야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 아버지는 갓난아기 태웅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은 컸어요. 태웅이 8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68년이었죠. 그 무렵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활기차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이 살 길이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태웅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교육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태웅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1, 2등을 다투었어요. 선생님들도 태웅을 좋아하셨죠.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 계속 공부시키면 큰일 낼 거야.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더욱 태웅의 교육에 열을 올렸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어머니도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셨죠. 태웅아, 엄마가 힘들어도 내가 공부만 잘하면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린 태웅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건 1974년이었습니다. 태웅은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부잣집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태웅은 그런 생각을 금방 떨쳐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공부해서 성공하자.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태웅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년을 보냈어요. 1977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경쟁이 치열했죠. 여기서도 1등을 해야 해. 서울대학교에 가야 한다. 태웅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등교해서 밤 10시에 하교했어요.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했죠. 태웅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고생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죠. 온 가족의 희망이 태웅에게 걸려 있었어요. 드디어 1980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죠. 우리 태웅이가 해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죠.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미안해. 태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1982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는 36개월 복무였어요. 긴 시간이었죠. 군대에서 태웅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어요. 민간에서는 공부만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 사는 법을 배우네. 1985년 드디어 전역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했어요.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적응은 빨랐죠. 복학 후 태웅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취업 걱정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는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해. 그래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태웅은 영어 공부에도 열중했습니다.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987년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여러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왔어요. 대기업 중에서 선택하자. 태웅은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1988년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이었어요.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드디어 월급쟁이가 됐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태웅은 감격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들도 까다로웠고 업무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태웅은 성실하게 일했죠. 이 회사에서 성공하자. 승진해서 임원까지 올라가자. 태웅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이 되었죠. 태웅은 이제 30살이었어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웅아, 이제 장가갈 때가 됐다. 부모님도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척들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은이라는 여성이었어요. 2살 연하였죠.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첫 만남에서 은희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태웅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은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착한 인상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아. 태웅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은희도 태웅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두 사람은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죠. 태웅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태웅도 은희와 있으면 행복했어요. 1990년 가을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좋은 신랑감이야. 성실하고 착해. 은희의 부모님이 태웅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태웅의 부모님도 은희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결혼 준비는 즐거웠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하고 가구도 샀어요. 비록 전세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풍성했죠. 이제부터 평생 함께 살아가자. 태웅이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은희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요.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그런데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1991년 봄 은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태웅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야? 정말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은희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태웅은 은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은희 곁에 있었어요. 태교가 중요하다니까 좋은 음악도 들어야 해. 태웅은 클래식 음악을 사서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은희도 고마워했어요. 1991년 가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정민이라고 지었죠. 아이고, 우리 정민이 참 예쁘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태웅은 아버지가 된 기쁨에 벅찼어요. 아기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행복이었죠. 여보, 고생이 많아. 내가 더 도와줄게. 태웅은 은희를 위로하며 육아를 분담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중 수유도 도왔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태웅의 성실한 근무 태도가 인정받은 거였어요. 태웅 씨, 수고가 많았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이야. 부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태웅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정민이 키울 돈도 더 생겼네. 승진과 함께 월급도 올랐습니다.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요. 1994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죠.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다 갖췄네. 은희가 행복했습니다. 태웅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기쁨에 벅찼어요.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늘어났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등등 돈이 많이 들었죠. 여보, 내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까?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반대했어요. 아니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키워야 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태웅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곤 했어요. 1995년이 되었습니다. 정민이는 5살, 수진이는 2살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죠. 아빠, 같이 놀아요. 정민이가 태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피곤해서 귀찮아하곤 했어요. 정민아, 아빠 피곤해. 엄마랑 놀아. 싫어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정민이가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힘드니까 집에서는 쉬어야지.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도 늘어났습니다. 정민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웅은 회사 일과 피로에 지쳐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민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 그래, 잘했네. 태웅의 대답은 늘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예전의 달콤한 신혼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태웅은 그런 은희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웅의 직장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정민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여보, 정민이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벌써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다니고 있어.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충분해.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은희가 다시 말했지만 태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어요. 예전에는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더니. 하지만 태웅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웅은 평소처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은희가 준비해준 아침밥을 후다닥 먹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는 일찍 와서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 응, 그럴게. 태웅은 대충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야근을 했어요. 은희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정민이 숙제도 봐주고 수진이 목욕도 시켜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빠는 일이 많아서 늦어. 내일 아침에 보자. 은희는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아도 힘들고 남편과의 소통도 안 되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투명인간 같아. 은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2004년이 되었습니다. 정민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죠. 여보, 정민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돈을 더 벌어오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이미 충분히 벌고 있어. 태웅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웅은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태웅은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TV 보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잤어요. 아빠, 우리 놀러 가요. 수진이가 태웅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귀찮아했어요. 아빠 피곤해. 엄마랑 가. 아빠는 맨날 엄마랑만 놀라고 해. 수진이가 토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관심이 없었어요. 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태웅은 무관심했거든요. 여보, 아이들이 아빠와 놀고 싶어 해. 주말이라도 좀 쉬게 해줘. 나도 사람이야. 태웅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웅과 은희 사이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갔어요. 2008년 태웅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후배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웅은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와서 승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반응은 예상보다 덤덤했어요. 축하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끝이야? 좀 더 기뻐해줘도 되잖아. 기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은희의 표정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해 보였어요. 승진 후 태웅은 더욱 바빴습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부장이 됐으니까 더 바쁜 게 당연하지. 그래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태웅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010년 정민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태웅도 50살이 되었어요.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였죠. 아빠, 대학교 등록금이 많이 필요해.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웅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 준비해 놓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은희도 그런 태웅의 부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여보, 나도 일을 시작할까 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벌어오는 걸로 충분해. 태웅은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해볼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은희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은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꼈어요. 언니,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남편은 바빠서 집안일에는 신경을 못 써요. 요즘 남자들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 말을 듣고 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가정은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집에 와서도 태웅은 은희의 직장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직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그래? 태웅의 대답은 늘 그렇게 성의 없었습니다. 은희는 점점 말하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2012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죠. 수진이 대학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들겠네. 태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이 대학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수진이까지 대학에 가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거였어요. 그래도 애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지.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자라네. 태웅은 자신이 무능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어요.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게 해줘. 태웅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2013년 봄 수진이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된 거였어요. 이제 애들 다 키웠네.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태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늙었구나. 태웅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주름도 늘어났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희는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남편과 이렇게 멀어졌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2013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었어요. 가족 여행이나 갈까? 태웅이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은희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정민이가 제안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지. 제주도로 가자. 태웅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여행 계획이 세워졌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무언가를 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아빠, 우리 오랜만에 가족 사진도 찍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태웅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결정해 놓았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은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월 말,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는 처음이었어요. 우와, 바다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민이도 신기해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태웅이 운전을 했어요. 어디부터 갈까? 성산 일출봉부터 가요. 가족들은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저녁에는 흑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있네. 태웅이 말했습니다. 은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좋네. 하지만 은희의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빠 힘들어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태웅은 숨이 차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는 마지막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고 은희는 생각했어요. 다들 고생했어. 정말 멋진 경치네. 태웅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여행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여행 자주 가자. 태웅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은 피곤해했어요. 집이 그리웠다. 태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집이 더 이상 그리운 곳이 아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웅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은희는 태웅 앞에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태웅이 TV에서 눈을 떼고 은희를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데? 태웅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우리 이혼해.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태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듣고 싶었어요.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 했어. 은희가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어요. 태웅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웬 이혼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태웅은 당황스러워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극적였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처럼 살고 있는지. 은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태웅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남이라니?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대화다운 대화를 했던 게 언제였지? 은희의 말에 태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아? 태웅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나는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은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투명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나는 투명인간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잖아. 태웅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했는데. 정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요즘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아?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태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모르잖아.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은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웅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 바쁘다는 핑계로 23년을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태웅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애들은 이미 다 컸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혼하면 좋아하겠어? 태웅이 애들을 핑계로 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들도 우리 사이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 오히려 이해할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이건 애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은희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태웅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이제 와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노력해볼게. 시간을 좀 줘. 태웅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나는 결심했어. 하루아침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 태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하루아침이 아니야. 몇 년을 고민해온 일이야. 은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몇 년을? 그럼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5년은 됐어. 5년이라는 말에 태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5년이나?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태웅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말했어.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에 태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대화하자고, 가족 시간을 갖자고,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없이 말했어. 은희의 말을 들으니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이혼하자는 뜻인 줄 몰랐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신호는 계속 보냈어. 태웅은 자신이 얼마나 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정말로 방법이 없어? 없어. 나는 이미 준비를 다 끝냈어.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 변호사도 만났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어. 그 말을 듣고 태웅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된 일이었어요. 변호사까지. 그럼 정말로 진심이구나. 응. 진심이야. 은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태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반반으로 나누면 돼. 나는 많이 바라지 않아.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작은 곳으로 이사할 거야. 은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습니다. 태웅은 그런 아내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어?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 태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나는 참고 견디기만 했지. 이제는 그럴 수 없어. 그럼 애들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내일 전화해서 말할 거야. 직접 만나서 설명하려고. 은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태웅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민이랑 수진이가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이해할 거야. 애들도 우리 사이를 지켜봤으니까. 정말로 그럴까? 태웅은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잘 설명할 거야. 은희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정해놨어요. 그날 밤 태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이혼하게 되는 건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3년간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은희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태웅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부린 적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었는데
하지만 그 평범함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는 관심 없는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어젯밤에 잠은 잤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태웅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별로. 너는? 나도 별로. 두 사람 다 밤새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어요. 오늘 애들한테 전화한다고 했지? 응. 점심시간에 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거야? 솔직히 말할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태웅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아내와 나눈 대화만 생각났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웅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웅은 불안해졌습니다. 지금쯤 은희가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있을 거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태웅은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태웅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빠 엄마한테서 전화 왔는데 정말이에요? 정민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역시나 놀란 것 같았어요. 응, 정말이야.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태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태웅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수진이는 알고 있어? 엄마가 수진이한테도 전화했대요. 수진이는 울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태웅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 정말로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생각해보시면 안 돼요? 정민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 같아. 그래도 노력해보세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태웅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웅은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혼하게 되는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23년간 함께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가니 은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박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벌써 짐을 싸? 미리 준비해야지.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태웅은 박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애들이 전화했어. 그래. 뭐라고 해? 은희가 짐을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당연히 놀랐지. 수진이는 운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은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다 한 상태였거든요. 정민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던데. 소용없는 일이야. 은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태웅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어?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 은희가 짐을 정리하다 말고 태웅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야? 관심이 없었어. 나에 대한 관심이. 관심 없었다고. 나는 항상 가족을 생각했는데. 태웅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활비 주고 집 사주고 그런 게 전부였어.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은희의 말에 태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뭘 더 해야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럼 내가 뭘 했어야 하는데? 대화. 진짜 대화. 우리 대화 안 했어? 태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 당신이 집에 와서 나와 대화한 게 언제야? 그 말에 태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TV만 봤거든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 20년이 넘게. 매일같이? 은희의 반박에 태웅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은희는 다시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태웅은 그런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이사할 거야? 다음 주 중에. 집은 이미 구해놨어. 어디로? 멀지 않은 곳이야. 애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은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습니다. 태웅은 자신만 뒤처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이와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급하게 기차를 타고 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소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은희가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다른 집들처럼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문제였어. 은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을 만큼 무관심했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해보라는 눈빛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엄마가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 태웅은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죠. 정민이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성격 너도 알잖아. 성격 문제가 아니야. 마음 문제야. 은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희의 결심은 너무 확고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명절에는 어디로 가요? 수진이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였어요. 명절은 번갈아 가면서 보내면 돼. 다른 이혼 가정들도 다 그래. 은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런 것까지 생각해뒀어요. 정말 이상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안 그런데. 수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친구 아버지들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태웅이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친구 아빠는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했잖아. 언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수진이의 말에 태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빠는 늘 피곤하다고만 하셨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랬어. 태웅이 변명했지만 아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다른 아빠들은 일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태웅에게는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태웅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바뀌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20년을 그렇게 살았는걸.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정민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은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네 식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태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민이와 수진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아빠, 엄마 잘 돌봐드려요. 정민이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살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수진이도 공부 열심히 해. 태웅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일주일 후 은희가 짐을 다 쌌습니다. 23년간 모은 살림들을 박스에 담은 거였어요. 리사 트럭 언제 와? 오후 2시에 온대. 은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웅은 그런 아내를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정말 가는구나. 응. 정말 가. 은희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리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태웅은 23년간 함께 산 물건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럼 나는 이만. 은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태웅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몸 조심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부부 생활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담담했어요. 은희가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태웅은 혼자 남은 집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이제 혼자구나. 53세에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태웅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해먹는 식사였어요. 맛이 없네. 예전에는 은희가 해준 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서야 그 고마움을 알 수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더욱 적적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으니 이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태웅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이혼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지? 53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진 것 같았어요. 태웅 씨, 괜찮아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웅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가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면 은희가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이런 게 이혼한 남자의 삶이구나.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태웅은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고 있지 않았거든요. 혼자 밥은 챙겨 드세요? 그럼 챙겨 먹지.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민이의 따뜻한 말에 태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고마웠어요. 고맙다, 아들아. 가끔 저희도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우는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희는 떠났고 가족은 흩어졌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웅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특히 주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혼자네. 태웅은 주말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은희를 마주쳤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어떻게 지내? 태웅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잘 지내. 태웅 씨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둘 다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애들은 연락해? 응, 가끔 만나고 있어.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날 밤 태웅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희가 예전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걸 느꼈거든요. 역시 이혼이 답이었나? 아내에게는 이혼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끝이었어요. 2018년 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태웅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된 거였습니다. 은희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이미 남남이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은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담담했어요. 응, 잘 살아. 태웅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태웅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후련하네. 예상과 달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상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우울하지 않다니요. 그날 밤 태웅은 오랜만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건배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5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괜찮다고 했어요.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시간이 생겼구나. 그동안은 집에 가면 아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퇴근 후에도 굳이 집에 일찍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술 한잔 하기도 했어요. 부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태웅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주말에도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혼자 봤어요. 혼자도 괜찮네.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시간이 좋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태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이런 게 진짜 내 모습이었나?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표정이 밝고 생기가 돌았어요. 2019년이 되었습니다. 태웅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뭔가 해볼까?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독립해서 사업을 해볼까?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었어요. 이제는 혼자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자신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태웅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련 책도 읽었어요. IT 분야가 유망하다던데.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IT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59세에 새로 배우기에는 벅찬 분야였어요. 내가 잘 아는 분야로 해야지. 태웅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생각해봤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마케팅 컨설팅은 어떨까?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조언을 해주는 사업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20년 초 태웅은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60세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있었지만 미련이 없었어요. 부장님이 정말 그만두신다고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 사업을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신데. 위험해야 재미있지. 태웅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뭘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오는 날, 태웅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32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장이다. 집에 와서 혼자 축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원룸 크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웅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태웅 마케팅 컨설팅. 간판을 보니 정말로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당연해. 태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지인들에게 명함도 돌리고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발품을 팔았어요. 사장님, 저희는 마케팅 예산이 부족해서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2020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첫 고객이 생겼어요.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웅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늘 거예요. 발표를 했을 때 사장이 만족해했습니다. 태웅의 전문성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실행해보겠습니다. 첫 성공이었습니다. 태웅은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그 회사에서 소개를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고객도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1년이 되자 태웅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고객사가 10개가 넘었어요. 이제 좀 자리를 잡았나? 사무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직원 한 명도 뽑았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박 터질 프로젝트를 만난 거였어요.
중견기업의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태웅은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완벽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렇게 3개월을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전략을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태웅의 아이디어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 전략대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대박이 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린 거였어요. 태웅 대표님 덕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고마워했습니다. 성공 보너스도 두둑히 줬어요.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태웅의 명성이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의뢰가 줄을 이었어요. 이런 게 대박이구나.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나 늘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2023년에는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태웅 마케팅 컨설팅 대표이사 김태웅. 명함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64세에 이룬 성공이었어요. 통장 잔고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혼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돈이었어요. 이혼이 오히려 잘된 일이네. 태웅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파트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이 넘는 큰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집다웠거든요. 자동차도 바꿨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샀어요. 이런 차 타는 날이 올 줄이야. 꿈만 같았습니다. 64세에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얘기였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힘들어하세요. 왜? 무슨 일이야? 태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신경 쓰였거든요. 일자리를 잃었대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요. 그럼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되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쉽지 않대요. 생활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 말을 듣고 태웅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성공했는데 은희는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수진이는 뭐라고 해? 수진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학생이라 한계가 있잖아요. 태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희에게 도움을 줄지 말지 고민되었어요. 아빠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웅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뭔가 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웅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은희를 어떻게 도와줄지 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돈을 주자니 자존심 상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은희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정민이를 불러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우와, 아빠 정말 성공하셨네요. 정민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거든요. 운이 좋았어. 태웅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엄마 얘기인데 당분간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해. 정말요? 엄마가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내는 거라고 하지 마. 너희들이 보내는 거라고 해. 태웅은 은희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줘.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200만 원이요?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정민이가 놀랐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괜찮어. 아빠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태웅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엄마가 눈치채지 않을까요? 너희 둘이 합쳐서 보내는 거라고 하면 될 거야.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고.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혼 후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정민이의 말에 태웅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태웅은 은희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울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태웅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너희들이 효자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그럼 됐다. 태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도움도 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2024년이 되었습니다. 태웅은 이제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 규모도 커져서 직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태웅 대표님, 올해 매출 목표는 어떻게 잡을까요? 부장급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웅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년에 2배로 잡자. 2배요?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태웅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대기업들도 태웅의 회사에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객을 선택하는 입장이구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태웅은 뿌듯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태웅 대표님 실력이 늘었네요. 골프장에서 다른 사업가들이 말했습니다. 태웅은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배워야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뭘 해도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64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거울을 보니 예전의 태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좋은 시계도 찼어요. 성공한 사업가다워졌네. 태웅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생활비는 잘 받고 있잖아. 태웅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봐요.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 태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신경이 쓰였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세요. 그렇구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네. 태웅은 은희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많이 들죠. 생활비를 좀 더 올려줄까? 그럼 정말 고마울 거예요. 정민이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300만 원으로 올리자. 300만 원이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괜찮어. 아빠는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태웅은 정말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태웅의 말에 정민이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태웅은 은희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고마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럼 다행이야. 태웅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은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아빠, 그런데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왜? 대학생이 이렇게 큰 돈을 보낼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취업했다고 해. 정민이는 이미 졸업했으니까 괜찮고.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하고. 태웅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어요. 2024년 하반기, 태웅의 사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10억 규모예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태웅도 놀랄 만큼 큰 규모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왔나? 네, 이제 업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웅은 감개무량했습니다. 64세에 이런 성공을 이룰 줄이야. 모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히 줘야겠어.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웅은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개인 자산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어요. 건물 하나 사볼까?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임대 수익도 쏠쏠했어요. 이게 진짜 내 건물이구나. 건물 앞에 서서 태웅은 감격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도 태웅을 다르게 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거든요. 태웅 대표님,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업 관련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웅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제가 강연을요? 네, 중년 창업의 롤모델이세요. 태웅은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강연장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얘기를요. 58세에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태웅의 경험담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새 시작이 가능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웅은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이혼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신선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명함을 교환하려고요. 대표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태웅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웅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정말 꿈만 같아. 53세에 이혼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희도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야.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은희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웅이 보내는 생활비 덕분이었어요. 서로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태웅은 현재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였어요.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웅은 이제 65세가 되었어요. 65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이야. 거울을 보니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활력을 줬나 봤어요. 새해 첫 이사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인수 금액이 얼마나 돼? 100억 원입니다. 태웅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1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다니요. 정말 대단해요, 사장님.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태웅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번 검토해보자. 태웅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이와 수진이를 불러서 상의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와, 아빠 정말 대박이에요. 수진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태웅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어요. 팔면 완전히 은퇴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계속 경영하거나. 태웅은 두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둘 다 매력적이었어요. 아빠 나이를 생각하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언했습니다. 65세면 이미 충분히 일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이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즐기는 걸 알았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자. 태웅은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큰 선택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팔기로 한 거였어요.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됐어. 65세면 충분히 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태웅은 감개무량했습니다. 7년 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사업이 100억 원에 팔리는 거였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도 감탄했습니다. 중년 창업으로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드물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태웅의 인생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유로운 부자가 된 거였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태웅은 생각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태웅은 오랜만에 은희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도와줘야겠어. 태웅은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은희를 더 도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정민이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엄마께 드리는 생활비를 500만 원으로 올리자. 500만 원이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괜찮어.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돼. 태웅은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해뒀습니다. 정민이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수진이는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되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태웅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거든요. 그렇게 태웅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여유로운 부자로 변신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65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이었어요.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 태웅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희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모든 게 잘 된 거지. 태웅은 현재의 삶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65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